자, 이번에는 밑줄을 따라다니는 애니메이션. 왜? 메뉴가 이렇게 있잖아요. 메뉴가 이렇게 있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밑줄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밑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마우스 올릴 때마다 이렇게 마우스 밑줄이 따라다니는 거, 그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헤더 점 탑바 점 폰빈 위드까지 달아주고요. div 점 con 그리고 하이트 100% 플렉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요 안쪽에다가 네브 점 탑바 메뉴 박스 1 해줄게요. ul li a href 샵 하고 그 다음 아이템 1. 근데 테일윈드 안 썼죠? 이런 거 없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마크업은 우선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약간 테일윈드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젠코딩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노멀라이즈부터 해볼게요. 노멀라이즈 해서 바디 ul 스크립트 하면서 이거 많이 까먹으셨더라고요.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패딩 0 리스트 스타일 넌 컬러 이네릿 다음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자, 노멀라이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요렇게 볼게요. 이게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라이브러리 만들어 볼게요. 우선 많이 쓸 것 같은 거 보더 레드 테일윈드가 뭐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더 레드를 이렇게 걸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테일윈드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내부 코드를 그냥 테일윈드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걸 쓰면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하이트 100%. 그 다음 플렉스도 쓸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자, 우선 지금 3개 만들었습니다. 보더 레드 하이트 100% 플렉스. 두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그럼 요것도 저스티파이는 뭐 약간 안 쓸 것 같긴 한데. 자, 콘 레프트 오토. 자, 이렇게 총 5개입니다. 좀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플렉스
자,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5개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나중에 끝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라이브러리 뭐 노멀라이즈 아니면 다 커스텀입니다. 점, 콘, 민, 위드 민 위드죠. 콘의 민 위드는 1080 픽셀. 여기에서 보는 이런 표준 사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게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시면 안 되고 이게 표준 규격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뭐 화면 표준 픽셀 사이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자 이런 게 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표준 크기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사회적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키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웹 모바일 보면은 이제 보통 640, 1024, 1080도 많이 쓰고요. 1280, 이제 366, 다음 1440, 1600, 뭐 2560, 2880. 높이 값도 이런 식으로. 배너 크기 같은 거, 모바일 크기 같은 거, 이런 규격 같은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 자, 1080도 많이 쓰죠.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규격 같은 게. 근데 이걸 막 무시하고 나중에 나는 한 10, 한 7, 이 정도 써야지 이렇게 하면은 뭐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 배웠냐고. 그러니까 꼭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디자인 할 때 아마 하겠죠. 자, 그 다음 폰한테 미드 값도 1080 픽셀. 미미드는 말 그대로 이제 최소 내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이 정도는 유지하겠다 라는 거고, 이제 위드 값은 말 그대로 이 정도 유지하겠다. 탑바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탑바를 하이픈으로 바꿀게요. 그럼 요것도 저는 약간 BEM을 좀 썼으니까 하이픈으로 바꾸겠습니다. 탑바 언더바에서 하이픈으로 바꿨습니다. 짝대기 여기 있죠. 이거 헥스 값으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죠? 000. 그쵸, 000. 얘는 FFF. 자, 요 정도는 기본 상식 정도 같은 거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00픽셀 정도. 자, 지금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죠?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다 구성을 하고 복부도 할 겁니다. 우선 지금 탑바한테 100픽셀이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콘이 얘 높이를 따라가게 하려면 하이트 100%를 줘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전 얘한테 플렉스를 줄 거예요. 물론 내부가 100% 해서 얘 높이 또 따라가도 됩니다. 자, 걸어볼게요. 내부 크기 보이시나요? 이거 플렉스 안 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플렉스 주고 그런 다음 UL한테도
플렉스를 줄 겁니다. 똑같이 걸어볼게요. 자, 지금 UL 보이시죠? 여기는 보더 빼고. 못 따라가는 이유 아시겠죠? 여기에다 100% 줬다, 100픽셀 줬다고 해서 자식이 그걸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플렉스를 또 주거나 아니면 얘가 알아서 맞추거나,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자, 이거 살짝 튀어나가는 건 보더 때문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li는 부모의 높이를 따라갔을까요? 보더를 칠해보면 알겠죠? 영역을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갔죠? 왜죠? 그쵸. 플렉스 하면 얼라인 아이템스가 자동적으로 스트레치가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li까지는 이 높이를 다 따라올 수 있도록 맞춰놨습니다. 근데 그게 a까지는 안되죠. 플렉스를 준다고 해서 그 후손까지 플렉스의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자식까지만 플렉스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얘는 또 li의 높이로 이렇게 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더 레드를 또 걸어보면은 화이트 100% 자, 안되는 이유 왜일까요? 그쵸.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어서 블럭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던가. 인라인에는 하이트, 위드, 마진, 패딩. 저도 가끔 머릿속에서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잘 상기를 시켜주세요. 자, 저는 플렉스를 줄 겁니다. 플렉스를 주는 이유는 이게 세로 정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그러면 이 아이템을 가운데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얼추 레이아웃이 조금 완성이 됐으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 5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2, 3, 4, 5. 자,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자, 탑바한테 지금 100픽셀이 맞춰져 있죠. 근데 얘가 100픽셀이 됐다고 해서 밑에 있는 이 콘 있죠. 이 콘까지 100픽셀이 되지 않습니다. 하이트는 기본적으로 오토예요, 오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이까지만 맞춰집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100픽셀일 때 얘도 100픽셀이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면 똑같이 얘한테도 100픽셀을 주거나 아니면 100%로 맞춰서 부모의 높이를 따라가게 하거나.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얘한테 100픽셀 주고 얘한테도 100픽셀 주고 하는 거랑 얘한테 100픽셀 주고 얘한테는 100%로 맞추는 거랑 당연히 후자가 낫겠죠. 왜? 얘가 100픽셀에서 110픽셀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90픽셀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똑같이 픽셀 값으로 맞춰줬을 땐 얘가 바뀌면 당연히 얘도 바뀌어줘야 됩니다. 안 그럼 레이아웃이 망가질 테니까요. 그래서 얘가 바뀔 때 알아서 얘도 부모의 높이를 따라가게 하려면은 퍼센트 값으로 맞춰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얘까지도 100픽셀로 맞춰줬습니다. 근데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100픽셀이라고 해서 얘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플렉스를 준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 플렉스를 주면은 이 자체한테는 어떤 큰 영향은 없지만 얘 산하에 있는 자식들이 영향을 받죠. 플렉스의 요소가 되잖아요. 그쵸? 플렉스의 요소가 되면은 얼라인 아이템스라던가 아니면 뭐 그로우라던가 저스티파이라던가 쉬링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중에서 기본값으로 맞춰지는 게 얼라인 아이템스라는 게 있는데 얘가 스트레치가 되면서 쭉 늘어납니다. 그런 건 무슨 뜻? 부모의 높이를 다 따라간다는 뜻.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딱히 100%를 주지 않아도 알아서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맞춰진다는 거죠. 높이 값이. 자, 그럼 여기까지도 지금 100픽셀이 맞춰진 상태예요. 그 다음 여기서 플렉스 주고 하이드 100% 줬는데 그러면 이게 뭐 플렉스 준 거랑 하이드 100%랑 어차피 둘 중 하나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둘은 전혀 연관이 없죠. 자, 플렉스는 그 자신한테는 어떤 영향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 이유는 얘 또한, 이 UL 또한 내부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100픽셀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준 거였고, 그 다음 이 플렉스를 준 이유는 나머지 LI들이 모두 UL의 높이에 맞출 수 있게 하려고. LI들까지만요. 바로 밑에 있는 자식만 플렉스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LI까지도 모두 100픽셀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되시죠? 그 다음 마지막 A입니다. 자, A한테도 물론 100픽셀을 줘도 되지만 그거보다 좋은 건 뭐다? 그냥 퍼센트 값을 100%로 맞춰주면 알아서 이거 따라간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퍼센트 값을 맞춰준 거고, 플렉스를 준 이유는 이 아이템, 그러니까 100픽셀이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뭐 구분이 안 되나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된다 쳤을 때 아이템이 지금 요렇게 있죠. 그쵸? 근데 플렉스를 쓰면은 세로 정렬이 엄청 편해집니다. 원래 뭐 세로 정렬할 때 무조건 이 값이랑 계산해가지고 가운데를 맞춰준다던가 아니면 포지션 줘서 뭐 탑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 50 이렇게 맞춰준다던가, 뭐 버티컬 얼라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맞추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플렉스 주고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하면은 이 세로 정렬이 완벽하게 정중앙으로 위치를 시킬 수 있죠. 여기까지가 지금 코드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레이아웃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요 사이사이 띄우려면은 패딩 값 주면 되겠죠. 일단 얘네들 좀 띄울까요? 탑바 메뉴 박스 1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LI 밑에 있는 A 한대 패딩 0 20픽셀. 이제 좀 낫죠? 코버도 좀 줄까요? 자, LI를 커버했을 때 그 밑에 있는 A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그 다음 그냥 컬러 블랙.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라인을 하나 만들 건데요. 어디에다 만들 거냐면, 잘 보세요. UL 위쪽에, 자, 내부 밑에 div.
탑바 메뉴 박스 1 밑에 라인 2라고 해서 이렇게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UL 안쪽 아닙니다. UL 위쪽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게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다음 A 위쪽에 이제 순서는 좀 지켜줘야 되니까 탑바 박스 있죠. 그 박스한테 포지션 릴레티브를 주면은 이제 여기 있는 얘 있죠. 얘가 유령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준 거 라인 HTML에 하나 만들어줬고요. UL 위쪽입니다. 아래쪽 아니에요. 자, 그 다음 A 패딩 같은 거 줬고, 나 호버했을 때 바뀌는 거 좋습니다. 그런 다음 A 위쪽에 박스한테 포지션 릴레티브 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맨 밑으로 내려가서 저 라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앱솔루트 하면은 어차피 지금 얘한테 릴레티브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앱솔루트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레프트 값 0. 그 다음 아래쪽에다 할 거니까 바텀 0. 백그라운드 컬러는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레드로, 화이트는 10픽셀, 저는 10픽셀로 할게요. 여러분은 한 2, 3픽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80 정도? 88? 9? 90? 5? 100? 100은 또 아닌 것 같고, 뭐 대략 90? 자, 근데 여러분, 보통 이런 메뉴 같은 게요, 제가 지금 아이템 1, 2, 3, 4, 5라고 해놨지만 사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긴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거는 짧은 거일 수도 있고. 자, 글자 길이가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 길이에 맞춰서 밑줄이 알아서 여기서는 요만큼, 여기서는 요만큼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위드 값을 고정시키면 일단 안 되겠죠. 그쵸? 우선 여기까지. 자, 이거를 좀 나눠서 작업을 할 건데, 여기까지가 지금 한 2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자 내용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정 지어서 얘 무조건 80픽셀, 90픽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드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쵸? 뭘로?
자바스크립트로 찾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순수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jQuery를 쓰지 않는 그런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jQuery 쓰는 게 낫겠죠. 그걸로 하면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아마 진짜 포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jQuery를 불러오고, 일단 펑션 init하고 호출까지 미리 해주겠습니다. 안 그럼 저도 까먹어요. 그 다음 뭘 찾아야 될까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이 밑줄이 얘네들을 따라오게 하게끔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메뉴 박스 밑에 UL 밑에 li 한테 뭐 하면 되죠? 그쵸? 클릭은 말 그대로 얘네들을 클릭했을 때 그 이벤트에 관한 것들이고, 그냥 단순히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떤 함수를 작동시키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마우스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딱히 이런 세미콜론 같은 거를 안 달아도 오류는 안 나거든요. 그치만 이제 보통 달아주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잘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해도 되고 let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안 바뀔 것 같으면 const도 괜찮겠죠? 저는 그냥 가장 많이 쓰는 보편적인 바로 하겠습니다. this 많이 쓸 것 같아서 미리 li라고 칭해 놓을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제 with 값 구할 겁니다. with 값. 자바스크립트에서 CSS를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엘리먼트의 그러니까 with 값을 구해야 될 때, 자, 여기서 계산을 한 뒤에 이 계산된 값을 CSS로 맞춰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스크립트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얘네들 값 계산하는 거, 자, 일단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이 밑줄이 얘한테 호버했을 때는 여기로 이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첫 번째, 이 with 값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왼쪽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지,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밑줄을 다시 시작하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가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레프트 값 먼저 구해보면은 li에 자,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 함수가 있어요. 위치 값 같은 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레프트 하면은 레프트 값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with 값도 구해야 되죠. 자, with 값은 li에 outer wit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outer with는 뭐냐면 그냥 with 값 구하는데 패딩 값 그리고 보더 값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with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내가 마진까지 포함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가 true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근데 뭐 지금 딱히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outer with 라고 간단하게 하고, 자, 항상 여러분이 이 값을 추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얘가 대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죠.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땐 무조건 콘솔에 찍어보는 겁니다. 자, 레프트 해서
레프트 값 찍어보고, 이거 그레이브 문법이었죠? 안 써도 됩니다. 자, 위드는 여러분이 이거를 쓸 때, 자, 잘 보세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안 쓰고 레프트 제가 왜 저렇게 찍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위드 콘솔이 자, 보이시나요? 제가 마우스를 옮겨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뭔가 값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얘가 뭐고 얘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예쁘게 나오겠죠? 레프트는 요 정도 떨어졌고 위드는 요 정도 나왔다. 정확하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레프트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드 값은 얼마인가, 그거를 구하는 거죠. 자, 요렇게 그 다음 거 주석 처리할게요. 이제 뭐 하면 되죠? 얘 위드 값 붙여주고 그 다음 레프트 값 옮겨주면은 끝나겠죠. 그럼 뭘 찾아야 될까요? 위쪽에다 찾을까요? 자, 메뉴 아이템 라인이라고 해서 요런 애를 찾으면 됩니다. 자, 이거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애의 CSS를 이제 여러 개를 고친다, 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디스플레이는 뭐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변수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쵸? 그럼 CSS 하고 여기에다가 중괄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는 레프트 값으로, 그 다음 위드는 위드 값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라고 해주시면 여기서 구한 값을 이 CSS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너무 뚝딱거리고 있죠. 자, 요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라인에 가서 레프트를 .3s, 그 다음 위드는 .3s, 요렇게 트랜지션 주시면 됩니다. 자, 메뉴 이렇게 찾아왔고요. 그 다음 CSS 맞춰줬습니다. 그럼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마무리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아무것도 호버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기본값을 두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제 따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약간 이거 호버 안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레프트를 좀 많이 집어 넣으세요. 100픽셀 이렇게요.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버를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슬라이드 되듯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좀 꾸미려면은 이제 요거는 사실 어차피 다시 맞춰지니까 상관없겠죠? 하고 요거는 뭐 샵 유니페인트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나중에는 이렇게. 그런 다음 지정하는 거, 내가 딱 들어왔을 때 어느 지점에 이 밑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자, 이 li 있죠? li 찾아가지고 맨 밑에 쪽에서 여기에다가
EQ 한 4번쯤 해볼게요. 이거 0, 1, 2, 3, 4 맞죠? 네. 자, 지금 호버를 안 했기 때문에 밑줄이 없죠?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딱 지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마우스 엔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3으로 옮겨 볼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줄 옮겨진 거 보이시나요? 자, EQ는 이제 요거를 equals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li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얘네들을 배열의 요소로 봅니다. 그리고 배열은 약간 얘네들을 가둘 수 있는 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엘리먼트의 방. 근데 그 방에는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내는 곳. 얘가 0호실부터 시작합니다. 0호실,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이걸 이제 인덱스라고 불러요. 이 방 번호를. 네, 뭐 어려우면은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지금 5개니까 항상 인덱스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규칙이 그래요. 그래서 자, 저 equals는 뭐냐면 li가 지금 총 5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0부터 4까지 구분을 한다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애한테 마우스 엔터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호버를 하겠다 라는 겁니다. 마우스를 올리겠다. 제가 딱히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맨 처음부터 이쪽 왜 4번인지는 아시겠나요? 0, 1, 2, 3,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난 0번에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 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픽할 수도 있다.